저는 2000년에 그 졸업을 하면서 2000년 보통 여름 학기에 저는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을 하면서 뭘 할까 그전 한 6개월 전부터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러다가 창업을 바로 2000년 7월 달에 회사를 만들고 창업을 했습니다. 송년회 같은 거를 하게 되는 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 지금 파운더인 2명하고 같이 송년회를 하면서 야, 너 졸업하면은 너 지금 LG전자에 있는데 앞으로 뭐 할 건데? 또 한 친구는 이제 애트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트리에 있었는데 너는 뭐 할 건데? 나는 또 졸업하면 뭐 할까? 이런 얘기를 막 하다가 야, 우리 창업 한번 해볼까?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회사를 만들게 됐습니다. 또 제가 처음에 대표이사를 맡은 건 아니고 저는 기술 개발 쪽 CTO로서 연구소를 맡게 했고요. 저희 선배가 대표를 맡고 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 저희의 비전은 여기 옵티마이징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라고 표현을 했듯이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최적화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안 관제 서비스, 보안 컨설팅, 보안 솔루션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로 시작을 했지만 현재는 보안 기업으로서 전략들을 바꿔나가고 또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 제품도 사실은 배운 기술들은 대학원 과정, 특히 이제 우리 권욱경 교수님 랩에서 여기 계신 이제 장내혁 교수님도 계신데 장내혁 교수님이 저 설계 기술들을 많이 가르쳐 주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 관제 서비스는 저희가 NHN 관련된 그다음에 각종 은행, 인터넷 쇼핑몰들 그것들이 공격들이 굉장히 많죠. 디도스 공격이라든지 웹 해킹, 개인정보 유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 저희가 관제를 통해서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침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대학원에서 이렇게 창업을 하게 됐느냐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해서 이게 창업의 씨앗이 붙었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 대학교 1학년 과정에 공학 수업이라고 있습니다. 공학 개론이라는 수업이 있었어요. 거기서 저는 많은 뭔가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과학자입니까? 엔지니어입니까?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는데 저도 엔지니어링 수업이니까 엔지니어가 뭔가 이런 수업을 듣게 됐어요. 그때 이제 텀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여기 포테이토 칩이 있는데 텀 프로젝트가 뭐였냐면은 감자 깎는 기계를 만들어 봐라 하는 거였어요. 근데 감자 깎는 기계를 만드는 게 과제였는데 저렇게 이제 감자를 딱 끼우고 뺑뺑뺑 돌려가면서 깎으면은 완벽하게 깎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하게 생각하시죠? 한번 감자 깎는 기계가 지금 어디 쓰이는지 한번 가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제가 아이디어를 짜서 포테이토 칩 공장이 안양에 있었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이 포테이토 칩이 어떻게 깎이나 포테이토 칩이 어떻게 만들어지나 과정을 봐서 봤거든요. 그림과 같이 깎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론적으로 생각했던 감자 깎는 거랑 전혀 충격을 받았어요. 이런 드럼통 같은 곳에 감자를 밀어 넣어요. 그럼 밀어 넣으면 샌드페이퍼 같은 여기 돌기들이 많이 나와 있죠. 거기서 감자들이 이 스크류처럼 이렇게 빠져나오면서 감자가 완벽하게 깎이는 것이 아니라 대충 깎여요. 저는 여기서 과학하고 엔지니어의 차이점을 좀 깨달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과학은 완벽하게 해답을 찾잖아요. 감자를 하나를 완벽하게 깎는 거에 대해서 저는 몰두해 있었는데 실제 공장에 갔더니 감자를 대충 깎고 있더라. 완벽하게 안 깎여요. 대충 깎이고 있더라.
이걸 보고서 야, 그러면은 내가 하고 있는 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엔지니어라는 게 뭘까? 엔지니어는 어떤 이론적으로 완벽한 거를 찾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가장 대안을 찾는 게 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이름이 소맥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소주와 맥주를 탄 그런 회사가 아니라 제 네덜란드에 있는 농업 기계 전문 회사예요. 어마어마하게 글로벌한 기업이에요. 근데 이 회사도 보니까 필러라 그래가지고 감자를 깎거나 양파를 깎거나 이런 깎는 기계를 처음부터 만든 회사예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전문화된 회사죠. 저는 이제 이걸 깨달으면서 보면서 감자를 완벽하게 깎는 것보다 가장 잘 깎는 게 중요하고 가장 효과적이고 경제적으로 깎고 하는 것이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배우는 기술은 현실적으로 더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사회에 공헌할 길이 뭘까 고민을 하다가 엔지니어로서 충분히 의미가 있겠다. 오히려 이런 생각을 제가 이제 오히려 갖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창업을 하게 된 그런 동기 중에 두 번째는 이제 절정의 경험인데, 이건 이제 뭐 베어보드라 해가지고 기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소재 그 부품들 뭐리나 프로세서들을 붙여가지고 로직들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학 시절에 텀 프로젝트를 하면서 일주일 밤을 새워가면서 조그만한 그 계산기 같은 거를 만드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누구는 뭐 대충 하기도 하고 하는데 저는 뭐 좀 오기가 생겼는지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몇 사람이 같이 밤을 새서 만들었는데 저걸 만들고 나니까 사실 저때 배웠던 구조와 지금 이 큰 데이터 센터, 제가 이제 지금 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 사업과 로직이 똑같아요. 거기에 메모리가 있고 CPU가 있고 어떤 밴드위스가 있고, 그래서 저 당시 때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해본 경험이 그때 자신감이 굉장히 생겼던 것 같아요. 자신감이 굉장히 생기고 그럼으로써 이제 어떤 거든지 만들 수 있는 자신이 생겨서 창업을 하게 됐고, 창업을 하면서도 그때 배웠던 그런 컴퓨팅 어떤 시스템에 대한 컴퓨터 아키텍처라고 그러죠. 그 구조는 지금도 유효한 개념들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뭐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리면, 뭐 교수님들이 굉장히 텀 프로젝트 어렵게 내주고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할까? 근데 그걸 한번 경험해 보면 고수가 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창업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꼭 성공을 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써야 되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이제 기술과 경험에 대한 것입니다. 저는 이제 테크놀로지도 중요한데 그 테크놀로지보다도 노하우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창업이라는 건 이제 전반적인 그 아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술만 가지고는 당연히 안 되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건 저는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의 방향을 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저희도 창업하면서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지만 사업의 방향을 정하기 위해서 6개월 동안 개발을 안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발하기 전에 사업적으로 내가 이게 옳은 방향인지 아닌지 전 직원, 그때는 이제 뭐 창업 6명, 7명이니까 6명, 7명이 난상 토론을 하고 이렇게 다시 이제 피드백을 하고 하면서 방향을 수정해 갑니다. 그래서 원래 처음에 생각했던 방향하고 나중에 보니까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전략인데,
전략을 잘 짜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영에 대한 이제 마케팅 이론이라는 이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 본인을 노출하고, 이 자리도 노출되는 시간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보시면 좋겠다. 그 다음은 또 사람이죠.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할 거고, 이 세 가지가 잘 맞아야지 그 좀 힘들지 않고 좀 더 쉽게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창업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창업을 오기까지 굉장히 많이 우회를 했습니다. 아주 긴 여정을 거쳐가지고 드디어 이제 창업까지 왔습니다. 저도 권 교수님 연구실 다른 선후배님 따라가지고 창업에 바로 조인하고 싶었는데, 그 어릴 적부터 이제 창업에 대해서 너무 이제 좀 주변에서 가까이 보다 보니까 기술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변수와 운도 따르고 뭐 그래서 갑자기 겁이 덜컥 난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뒤늦게 이제 박사과정 후반부에 교수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희 팀은 뭐 만드는 건 정말 잘하는데 다들 논문을 잘 못 써가지고 맨날 교수님께 꾸중 듣고 막 그래가지고, 교수가 된 다음에 제가 오기가 붙어서 본때를 한번 보여주겠다. 권 교수님한테 한번 뭔가 보여드리겠다. 그래서 진짜 거의 한 이제 20년 됐죠. 20년 동안 정말 죽어라고 열심히 논문도 쓰고 학회 활동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권 교수님께 이제 송구스럽지 않게 이제 교수로 할 만큼 좀 했으니까 드디어 이제 창업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여기까지 오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교수가 창업을 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설립자가 되고서 그냥 주주로 남고 뒤로 빠지는 방법입니다. 많은 교수님들이 이렇게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을 부추겨가지고 설립을 한 다음에 설립자로 주주로 빠지고, 심지어는 주식도 안 갖는 분도 계시죠. 인커리지 해가지고. 근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파운딩 멤버가 된다면 뭐 고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회사의 오퍼레이션을 도와주고 아이디어를 주고 하는 뭐 그런 걸 뒤에서 하는 분이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공과대학 교수니까 그래도 디렉터 오피서는 맡아야 되겠다. 그래서 CTO를 맡아야 되겠다. 그런 모델이 있을 수 있고, 이왕 파운딩 멤버를 했으니까 나는 그래도 이사회 의장을 해야 되겠다. 최대 주주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그냥 CEO까지 맡겠다. 대표이사까지 맡겠다. 그런 여러 가지 이런 모델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창업에 대한 부담이나 그런 건 좀 적을 것 같고, 그 대신 리턴도 적을 것 같고, 제가 보기엔 성공 확률도 적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제 리턴도 크고 리스크도 크고 확률도 높고 좀 뭔가 제대로 하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제일 마지막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백그라운드에서 그러면 성공을 하려 그러면 뭘 해야 되냐? 예를 들어 아까 가장 좋은 건 뭐냐? 이제 R&D는 좀 알겠는데 프로덕션을 모른다. 그러면은 과감하게 리크루팅을 해야 되는 거죠. 전문가를 리크루팅해야 되고. 그 다음에 네트워킹이 부족하면은 또 적극적으로 아웃리치를 하고 해야 되는 거고요. 맨 마지막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제가 뜬 건 뭐냐면, 과연 교수를 하면서 하면은 이게 시간 관리가 되겠느냐? 풀타임으로 사업만 해도 힘든데 정말 되겠냐? 이거는 사실은 본인한테 정직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당신이 진짜 이 회사를 꾸려나갈 만큼 타임 매니지먼트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만약 그렇지 않으면은 아까 창업 모델 중에서 제일 윗단에 있는 모델 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 저희 이제 아까 그럼 비즈니스 모델이 뭐냐? 이제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본 아이디어는 뭐 누구나 다 요즘에 느끼고 있지만, 이 자동차가 아주 굉장히 큰 산업 분야인데, 한 거의 100년간 이 컨버션 엔진을 쓰는 자동차가 전기 자동차로 바뀌게 되면서 이제 굉장히 많이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납니다. 그럼 이 패러다임 시프트에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여기에 편승해서 기회를 잡을 수 있느냐라는 거죠. 일반 자동차를 전기 자동차로 컨버전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좀 굉장히 범위를 좁게 보면은 이미 등록해가지고 길에 다니는 자동차를
엔진하고 트랜스미션, 뭐 퓨얼 시스템, 그다음에 뭐 그런 거 다 드러낸 다음에 전기 파워트레인을 장착하면 전기차가 되죠. 그런 방법이 있는가 하면 또 굉장히 광역적으로 보게 되면 전기 버스는 물론이고요. 현재 거의 모든 전기 버스는 물론이고 현대기아에서 나오는 모든 자동차가 전기 자동차가 다 개조 전기차입니다. 왜냐하면 그 뭐 현대기아 요즘 팔린 전기차가 사실은 그 차가 이전에 먼저 엔진차로 출시가 된 다음에 그 차를 베이스로 전기차로 만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엄밀히 말하면 개조 전기차인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새로운 완전히 처음부터 전기차로 개발하기에는 너무 비용과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런 개조한다는 그런 게 있는데 그 정말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제 그 뭐 어떤 사람이 이제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길에 다니는 차 중에서 일부를 전기차로 개조해서 판다 그러면 정말 진입 장벽이 없느냐? 사실은 진입 장벽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여전히 그 이 자동차 그 쪽에 관련된 산업 관련된 그 부품의 에코체인에서 이렇게 원하는 부품을 수급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는 그동안 어떻게 해왔냐면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부품을 가지고 전기차를 개조를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여러 가지 이제 파워트레인의 그 통합 기술이라든지 그 다 알면서 저희가 뼈저리게 시장의 문제점을 느꼈습니다. 소비자로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전기차 개조는 굉장히 유망하긴 하지만 현재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부품만 가지고 해가지고는 경쟁력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시장의 요구사항을 알게 되니까 그러면은 어떤 방법이 있냐? 우리가 그러면 이 시장에서 요구되는 그러니까 그동안 지금까지는 커스터머 입장이었지만 우리가 서플라이어 하면 돼보자. 그래서 이 비즈니스를 이제 구체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는 그 이 프로덕션 카에 들어가는 그 정도의 수준의 배터리 솔루션을 갖다가 이런 시장에 신규 시장에 공급을 해서 기회를 잡아보자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기존에 있는 그 이 개조 사업자라든지 뭐 그런 여러 부품을 판매한 사람들한테 경쟁이 되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부품을 저희가 그 솔루션 형태로 공급하는 쪽으로 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잡았습니다. 창업하시는 분의 스스로 장점이 뭔지에서 굉장히 정확하고 정직하게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뭘 과연 잘하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기업체를 끌고 간 스킬셋 중에서 어떤 걸 내가 잘하고 어떤 걸 부족한 거 그럼 어떻게 그걸 메꿀 것인가 그거를 좀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결국은 그 맨 마지막에 있는 그 Let's be honest to yourself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다행히 그 카이스트에서 굉장히 잘 도와주셔가지고 제가 거기 카이스트의 창업 겸직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 겸직으로 허가를 받으면 그 일정 기간 동안 강의 안 하고 회사에 전념할 수 있는. 근데 월급은 좀 깎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기회가 돼가지고 제가 많은 분이 도와주셔가지고 해외 창업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창업 겸직 허가를 받아가지고 제가 한동안 이 회사가 이제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를 때까지는 여기 전념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교수의 장점을 잘 살리고 굉장히 그것도 좋은 스킬셋입니다. 그리고 단점을 보완하게끔 인력 보충을 하고 환경을 만들어 놓는다 그러면 제가 여기까지 오는데 20년이 훨씬 넘게 걸렸는데 창업하기까지요. 결국은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 창업 시작의 반이라고 앞으로 좀 열심히 하고 좋은 결과를 남겨가지고 제가 몇 년 후에 예비 창업 교수에게 드리는 멘토링 첫 줄에다가 할 말이 아무것도 없다라고는 슬라이드에 안 쓸 수 있게끔 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